보시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전국 평균하고 경상북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 평균보다 경상북도가 되게 원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다. 특히 우리가 흔히 경상북도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주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인식일 뿐이고, 데이터를 보면 자연재해는 의외로 경상북도하고 전국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보다는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추락이라든가 혹은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서 전국 평균에 한참 많이 뒤져 있고요. 특히 지난 3년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들은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이렇게 심한데, 또한 경상북도가 우리가 이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더라도 재난에 좀 취약합니다. 경상북도 독거노인 가구 수를 보면 계속 이렇게 급속도로 직선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등표를 보면 이제 경상북도가 상위 이제 5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의 이런 현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에서는 사실은 뭐 정부하고 그 다음에 시민 사이의 미디어라든가 혹은 전문가만이 이렇게 매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본다면 미디어 전문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부하고 시민을 매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SNS, 소셜미디어도 있고요. 또한 정부가 시민을 통해서 데이터,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듣고 또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해외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healthmap.com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감염 질병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감염 질병들은 그래서 에볼라 사태의 경우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healthmap.com에서 복원되는 한국의 질병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해서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이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위기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든가 혹은 이런 사건 사고에서 사람을 찾는 이런 실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구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재난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 차원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경감, 다시 말해서 초기에 원인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재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난 발생 이전이나 예방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이슈들보다는 재난 발생 이후에 그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방, 대비, 실행, 학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 학술적 논의도 그렇고 정책적 논의도 마찬가지고 앞서 예방과 대비보다는 뒷부분의 실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소통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방이라든가 대비 부분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분의 단위, 시간의 단위, 날짜의 하루의 단위, 주의 단위에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런 그림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SNS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시다시피 빅데이터와 SNS 기반에서 미래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것에 대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짠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울리백이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회학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큰 이슈를 던졌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자본은 모든 사회계층한테 불평등하게 그렇죠 배포되지만은 위험은 민주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 재난, 안전은 모든 계층한테 평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정보를 수출하고 그러한 정보들 간의 연관들을 찾고 그것을 재구조하고 이슈를 도출해서 정책을 만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기획의 관점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개별 국가들 가운데에서 흥미있는 사례들만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2011년도 3월 11일 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이 3월 11일 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음성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SNS를 이용했어요. SNS. 어떤 SNS를 이용했을까? 우리는 세월호 사태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왜? 카카오톡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SNS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SNS를 이용했을까? 트위터라고 하는 SNS를 이용했어요. 트위터라고 하는 SNS는 어떻게 공개됩니다. 라디오 방송처럼 한 명이 문자를 올리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일본에서 지진 3월 10일 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지진 발생 첫 번째 10시간 발생하자 두 번째 10시간, 세 번째 10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이네요. 그래서 지진 발생 후 40시간 동안에 일본에서 올라오는 트위터 메시지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10시간에서는 정말 잔인하다, 불쌍하다, 눈 뜨고 못 보겠다 해서 정서적인 내용이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다가 23.8% 4분의 1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5.3%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정서적인 내용, 이모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처음에서 의견, 오피니언은 별로 없었어요. 4.0%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가 이제 정신을 조금씩 차립니다. 그러면서 13.8%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호 문자가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서 액션으로 가는 겁니다. 액션도 처음엔 적었다 나중에 25.5%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일본 정부에서는 트위터 중심으로서 뭡니까 정보들을 막 제공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트위터는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죠. 공개되어 있으니까. 카카오톡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 사태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이런 재난 사태에서 제대로 잘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트위터 중심으로 있는 모든 그 서비스가 기업에서도 만들어졌죠. 또한 히로시마 그런 그 사태에서도 트위터 아카이브를 만들고 모금 운동도 하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그래서 재난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지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 사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사례인데 여기는 뭡니까? 2001년, 2011년도 해서 안전지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전지수를 표시해주는 것만으로 해서도 벌써 안전의 지수가 2001년도는 15였습니다. 10년 후에 2011년도에 33으로 그러니까 벌써 2배 가까이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얼마만큼 누가 취약하고 어디가 더 좋은지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 매핑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도 안전의 어떤 뭡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상북도가 보건지도, 건강지도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지도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미국에서는 가장 사실 우리가 미국을 배울 게 많은 나라인데 배울 건 많지만 우리가 필요하게 한 것만 배워야 되는데 특히 백악관이 주도해가지고 이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정책당국자에 다 모아가지고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위한 혁신 서비스 시범을 이런 걸 만들어서 관계되는 랜턴 라이브 해서 에너지 앱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하고 구글 위기지도 서비스도 기업체에 구글 사람들을 불러가 또 얘기도 하고 또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오늘도 제 지금 그 발표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라는 꼭지를 따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데이터라는 꼭지에 디제스터라는 꼭지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해라라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전에 BH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화이트하우스 WH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공공 데이터 그 꼭지에 디제스터라는 꼭지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이제 재난의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난복지. 그렇죠. 그래서 적십사하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재난기관은 미국의 그 연방재난관이 있죠. 페마라는 기관인데, 저희 보고서에 상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페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신속히 파악하고 대형 허리케인이 일어났을 때 폭풍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사사에서도 소셜 인게이지먼트에서 재난 시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재난 현장에 가는 거는 우리가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셨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기구들 말고도 비공식적인 기구들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적인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적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최소 한 명이 최소 1시간 소셜 미디어를 청취하고, 그다음에 페마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와 비교도 하고, 그렇죠?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전 세계 재난 이 보고들을 보면 이런 인도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갖고 와야 되고,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매핑하는 크라이시스 매핑을 해서 위기를 지도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진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위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진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에서는 이렇게 해양 쪽에서도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인데, 우리 무슨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SNS는 유언비어의 확산치인데 어떻게 SNS에서 데이터를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선보인 서비스는 그렇다면 SNS에서 오는 정보들이 진짜 재난 정보인지 재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검증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트위터 메시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재난 현장에 10명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코딩하는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 메시지다라고 컨펌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무작정 이제 SNS라든가 빅데이터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편주소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던 미국에서 해리슨 카운티에서 조기 대피를 원활화시켜서 12시간 동안에 10만 명의 대피를 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재난관리 매핑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매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고도화라는 의미는 연관시킨다는 거고 과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US, 미국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도화시켜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에서 과거와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LA인데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 셀프 범죄 지도를 만들죠. 범죄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더니만 이 범죄 지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참여하겠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문제는 공공섹터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재난 안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난 안전 정책의 핵심은 뭐냐?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럼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자극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재난지도, 범죄지도를 보니까 LA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식중독 관해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시카고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카고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당시 이제 이무순 주무가 지금 이제 사무관님이 뭐 승진하셨는데, 이무순 사무관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강조가 있었어요. 심리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이렇게 심리적인 앱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빅보드, 경량 분석,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 예측을 하고 예측을 지나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사업 내용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말씀하셨던 스마트 빅보드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그 스마트 빅보드는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두 군데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하고 대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빅보드는 뭐가 문제일까? 이제 뭐가 문제일까 하면, 이렇게 스마트 빅보드 하면 벌써 기상정보, CCTV, 전문가 정보 공유, 피해 조사, 하천 정보 벌써 꼭지가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재난안전시에 대체되어 있는 건 CCTV. CCTV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 그렇죠? 경상도는 이제 CCTV에 초점 맞춘 재난안전실도 대구보다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 빅보드를 하면 앞서 미국에서 센서스 데이터를 가져왔는 것처럼 다른 데이터들하고 다 연동이 돼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CTV 중심에서 그런 다음에 빅데이터와 SNS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SNS도 연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경북의 그 CBI,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터넷 오브 띵스 기반을 했을 경우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클라우드 추진법도 하고 있으니까 또 경북도청 이전하게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재난 종합 상황실이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실에 스마트 빅보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고 결국은 미래 예측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점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북형 미래전략센터, 호라이즌 스케일링 센터가 필요하다. 호라이즌이라는 영어가 들어있으니까